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그냥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주변 고려하지 않고 국가는 어떻게 되든 간에 싸우는 이런 사람들만 보다가 한국경제입니다. 여기에 김동수란 분이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이신데 글로벌 사우스 맞춤형 통산 전략이란 써놓으신 글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런 시각들이 좀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이 정치권에서 자주 토론이 돼가지고 이게 뭐 통상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좀 크게 보면은 정상 애교에도 이런 부분이 갖다가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소소한 뭐 대파 같은 거 갖고 서로 뭐 협력 확대 목소리는 없지만 중국, 인도, 남미 등 120개국 달에 포괄적 전략 짜는 것 불가능. 이제 글로벌 사우스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 산업 수요 파악하고 시장과 생산 거점 나눠 접근해야 중일 등 경쟁자 철저히 분석을. 여기 있었는데 최근 들어 글로벌 사우스라는 용어가 자주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에 대응해야 한다거나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같은 여러 목소리가 나온다.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유엔에 따르면 글로벌 사우스는 북반구 남쪽과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남반구의 120여 개국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산업협력, 통상 전략, 애교 등의 측면에서 글로벌 사우스가 적절한 지리적 구분일까? 글로벌 사우스에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 아시안 국가도 글로벌 사우스에 속하고 인도와 방글라데시도 글로벌 사우스로 부른다. 중동 산유국가, 남미, 아프리카까지 모두 글로벌 사우스로 지칭한다. 이런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무슨 정책을 어떻게 논한다는 것일까? 반면 비세그라드 그룹을 보자. 중부 유럽에 있으면서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그리고 헝가리를 일컫는 용어다. 이들은 지역 연합체를 구성해 때로는 EU 정책에 다소 차별화된 목소리를 표출하기도 한다. 옛 소련의 이성 국가에서 벗어나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체제를 전환했고 서부 유럽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는 지역이다. 비세그라드 그룹이 주목받는 이유는 유럽 시장의 제조업 생산 교두보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약 5.5배 되는 광활한 면적에 그러니까 비세그라드에 속해 있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그리고 헝가리 이 나라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5.5배 되는 광활한 면적의 약 6,300만 명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2만 달러를 밑도는 수준이며 자동차와 기계 중심의 제조업 기반의 탄탄한 지역이다. 우리 기업들은 유럽 시장을 겨냥한 자동차 부품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 지역의 4개 국가는 중국의 무분별한 자본 투자 폐해에 따른 거부감이 있어 높은 전략적 이상도 갖고 있다. 다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돌아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 사우스로 통칭해 대응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적적침무하다. 이 사람의 이제 지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사우스의 나라가 120여 개국이거든요. 대략 구분하더라도 중국, 아세안, 인도 및 주변국, 중동, 아세안, 남미와 아프리카 등 6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의 통상외교 정책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과도 그 정책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첫째, 각 지역의 수요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유일한 공통점은 자국의 산업 육성과 관련 인프라 구축이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지역별 특성 산업 수요를 볼 수 있다. 아세안은 2차 전지, 소재, 핵심 광물 자원 공급망과 관련된 분야, 인도는 수소 융합 경제, 중동은 도시 인프라와 플랫폼 경제, 남미와 아프리카는 교통 물류, 인프라와 농업 및 식품 가공 등을 육성하고 싶어한다. 이런 수요를 바탕으로 차별적인 우리만의 협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해당 지역을 시장과 생산 거점으로 나눠 통상외교 정책을
애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분야로 해당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 거점을 둬야 되는지 아니면 교육을 활용할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생산 거점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지역 중 어느 특정한 나라가 후보군이 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해 통상외교 수준을 높여야 한다. 유럽 시장의 생산 거점으로 비세그라드 그룹을 검토하는 것과 같이 중동 지역 혹은 아세안이라면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가장 좋은 생산 거점이 될 수 있을지, 어느 나라가 전략적으로 가장 생산 거점이 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분석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대한 통상 전략 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자를 분석하는 일이다. 자칭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라고 하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이 지역에 오래전부터 막대한 투자를 해오고 있는 일본을 주시해야 한다.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에 자신이 좋은 발전 모델이라며 홍보의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은 전략적으로 인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많은 투자와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경쟁국과 차별화된 산업 연계 구축으로 공급망뿐만 아니라 해당국의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금 제가 그 방송에 올렸던 자멸국가의 물줄기를 돌리자라고 우리 박명림 교수님이 쓰셨는데, 균열이나 갈등도 실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에너지를 좀 잘 수렴해 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세 가지 이분이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각 지역의 수요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 120여 개국이나 되니까 이거 글로벌 사우스 각 나라에 한꺼번에 맞춤형 통상 전략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각 지역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통상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로 크게 이제 이분이 구분을 해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같은 대한민국을 형성하고 있는 전라도 경상도 뭐 어디 붙들고 싸우지 말고 그런 에너지를 갖다가 이런 데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한 그 여러 가지 구축된 우리나라의 힘이 있죠. 이걸 뭐 어떤 친구들은 그냥 자멸하게끔 뭐 어젠가 내가 보니까 그 중수소인가 뭐 그걸 갖다가 중국에 싸게 팔았다 그러더만 말이 나오진 않는다. 방송이니까 내 자제를 하는데 그런 행위들 하지 말고 반국가적인 행위들 하지 말고 이런 걸 잘 연구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밑거름이 좀 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